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방송을 했던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방송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박셀바이오는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업체입니다. 소재지가 전라남도 화순 그 지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뭐 직원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전형적인 R&D 기반의, 어떻게 보면 이 대학 교수이자 박사인 이분들이 길러낸 제자들, 하나의 자신들의 이걸 이제 하나 랩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랩을 자체를 갖고 상장을 한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회사는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세포 치료제를 갖고, 세포들을 갖고 치료제를 만드는데 이제 항암 치료제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분이 이제 박셀바이오 대표, 이분이 이제 R&D를 주로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 이준행 박셀바이오 각자 대표, 이분도 백신 쪽 관련돼서 나름대로 이제 연구 업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런 연구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회사다 보니까 R&D는 좀 하는 편입니다. 하는 편이라는 게 다양하게 임상 진출한 것도 있고 전임상에 가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 루트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갖고 다양한 병증에 대한 이 임상이랄까 전임상을 다 진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연구 능력은 있는 업체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반려동물용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이 개발이 기대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반려동물용 면역 항암제는 내년 총선 때 이 애견인들을 하나의 표밭으로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만들어서 이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린이날인가요? 5월달 가정의 달, 그때 이 용화대라고 그러나요? 대통령 집무실인 거기에 강아지를 풀어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이제 강아지들과 함께 무슨 동물농장인가 하는 애견인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이런 분야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반려동물, 그러니까 반려동물용 면역 항암제를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나름대로 이 회사의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동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전임상 쪽에 들어가고, 임상,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거죠. 동물 임상으로 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개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거고, 문제는 과연 이 반려동물에 대한 면역 항암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할 만큼 비용을 낼 소비자들이 얼마나 될까? 애견인들 중에 물론 반려동물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치료비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좀 꽤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용 항암 보험인가요? 그거를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서 보급을 하겠다는데, 여기에 과연 얼마나 가입을 할지. 왜냐면 이 보험이 활성화되면 이거는 보험회사들로서는 인간 이외에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각 보험회사들도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크고, 윤석열 정부에서 애견인들 표를 노려서 이쪽 분야에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맞기 때문에 이게 한 방 딱 터져주면 이 회사 또 주가가 좀 재평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매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올해 안에는 분명히 결과를 내놓을 거라고 회사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바이오 업체들은 말 그대로 어떠한 연구 대상들을 갖고 있고, 이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파이프라인들 중에 특히나 전임상 단계가 아니라 임상 단계에 진출한 것이 몇 가지가 되고 있고, 또 그러한 아이템들이 향후 글로벌 블록버스터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병명에 대해서, 병증에 대한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포괄 손익계산서 1분기 거를 보게 되면 매출액과 이쪽 분야는 다 제로예요, 제로. 왜냐면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직원 수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R&D 기반의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아직까지는 없죠. 이거는 나중에도 이 연구개발 잘하는 회사가 이 장사까지 잘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이 회사가 만들어낸 어떤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형태에서 R&D만 기가 갖고 돈을 버는 그런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지만, 자신들이 개발한 약을 유통을 해서 버는 거, 이거는 또 별도의 유통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경영과도 관련된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박셀바이오는 여전히 반쪽짜리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회사가 2020년에 그때 상장했을 때 그때 공모자금 들어온 게 한 200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보이던데요. 지금 보니까 1분기 때는 170억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약 30억 정도를 비용으로 쓴 것 같고, 지금 보면 판관비가 24억 정도 지금 1분기에만 나간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단기성용 상품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1년이 지나면, 지금까지는 유상증자에 대한 위험이 낮지만 올 하반기나, 지금 이제 하반기 벌써 들어왔지만 내년 상반기쯤에는 유상증자 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최대주 지분이 지금 29%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이재중 씨나 이준행 씨나 둘이 합쳐서 지금 21% 정도 되고, 그 나머지 지분 다 합쳐서 29.70% 정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을 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주당 가치가 희석되는 게 적어지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유리하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상장 이후에 만원대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만원째 이제 저가를 찍고, 그 다음에 최고가 29만 9천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만큼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이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그런 회사들이죠. 하지만 그 이후로 연구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2020년 8월달에 혈액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개발을 중단했죠. 중단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물론 급등을 했다 폭락을 했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올해 2023년 3월에는 진행성 간암 치료제에 대해서 KFDA의 사용 승인을 받고, 진짜 위험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 간암 치료제를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을 승인받았지만 아직까지는 매출을 달성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로 사용이 돼서 매출이 발생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얼마나 과연 의사들이 처방을 해줄지. 왜냐면 의사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이 나온다 할지라도 국내의 자그마한 제약사들이 개발하고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적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이 처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글로벌 제약사들이 내놓는 대형 제약사의 약들을 더 신뢰한다는, 왜냐면 거기에는 더 큰 그러니까 대규모 임상 실험을 하기 때문에 임상 데이터가 풍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회사들이 이 신약 개발을 할 때는 중간에 대형 제약사를 끼고 다국적 제약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 연구의 진실성을 검증을 받고, 또 이 기술의 시장 가치에 대해서 이 계약금이나 마일스톤 같은 조건을 통해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투자자들도 그런 걸 통해서 이 회사의 실제 기술이나 또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기술력을 갖고 평가를 받아서 상장을 한 거긴 한데, 이 회사가 그 이후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회사는 공모자금으로 받은 한 200억 되는 자금을 까먹으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신약 개발을 할 수 있을지 않을지도 모르겠고,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할 때는 외부 차입도 어렵기 때문에, 특히 왜냐면 이 회사는 매출이 없기 때문에 이 R&D에 대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이제 처음 상장을 할 때 기술력은 좋은 회사였을지 몰라도 그 기술을 갖고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면 이런 상장사들은 결국은 갈 데가 뻔하죠. 그런 부분들을 바이오 업체들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막연한 대박을 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종목과 결혼할 경우에는 결국은 아주 큰 손해를 보고 빠져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바이오 종목과는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이 한 푼도 없는 회사가 37,000원이면 여전히 비싼 건 맞죠. 하지만 지금 작은 성과들을 내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애견에 대한 보험, 애견 보험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는 거고, 애견인들 표를 얻겠다고 신경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애견 그 항암 치료제 개발한다는 게 참, 미국은 그 이 암을, 인간 암을 줄여서 그 암 사망률 50% 낮추겠다고 해서 인간 암과 싸우는데,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는 강아지 이 애견 암과 싸우는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지긴 했는데요. 하여튼 거기에 관련해서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도 투자하실 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